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이거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과 우려를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붉게 물든 이런 상황이 그렇게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느냐? 그것을 하나씩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느냐? 그거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이 기사를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사가 지금 어제 12시 8분에 그러니까 새벽에 나왔던 기사인데 미 증시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느냐? 이 기사가 지금 그 이유를 본 것이 ISM 서비스 활동 지수가 2년 만에 최고 소식이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고 이것에 따라서 미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커지게 되면서 이것이 미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질적인 금리 예상치도 그러니까 1월 29일에 연준의 FOMC가 있어서 이때도 지금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현재 금리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25bp의 금리 인하가 지금 이 구간인데 그런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6.4% 그리고 금리 동결의 가능성은 93.6%로 지금 하루 전과 비교를 해서 하루 전만 해도 이 금리 동결이 91.4%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지금 또 소폭 이렇게 금리 동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면서 어느 정도의 이 매크로 요인이 지금 뭐 미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비트코인 30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딱 요때거든요. 이때가 시간이 11시 반, 이 미 증시가 개장한 시점부터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10만 달러가 재차 깨지게 됐고 지금 현재는 96.7K까지 또 하락을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며칠간의 상승분을 어제 하락으로 뭐 완전히 반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의 그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마 이 부분이 또 우려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하락 같은 경우는 이 매크로 요인에 의해서 하락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 미 증시는 얼마나 하락을 했느냐 요 히트맵을 보시면 지금 이 빅테크에 그러니까 최근 이 나스닥이 뭐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이 이 빅테크의 선전으로 상당히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제 하락으로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그에 반면에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섹터들은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 뭐 이것을 패닉장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미국의 선물 시장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이런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하락이 이어지면서 지금 뭐 시장이 공포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결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계속 이 2017년도에 대세 상승장 2021년도에 대세 상승장 그리고 2025년 현재의 그 흐름을 지금 계속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7년 같은 경우는 55일 동안 상승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조정장이 나왔는데 그 조정장은 54일 동안 마이너스 39%의 이런 낙폭을 보였었고 그리고 2021년도 대세 상승장 때는 23일 동안 상승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조정장이 나왔는데 30일 동안
32%의 조정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재는 어떠하느냐? 현재 같은 경우는 직전 사이클의 최고점을 넘긴 이후로 44일 동안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조정장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현재는 21일간 그 조정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 낙폭도 마이너스 15% 조정이다. 이 부분을 계속 또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2021년도와 비교를 해봐도 이때는 23일 동안 상승을 했는데 무려 30일 동안 조정을 겪었고 그에 반면에 현재는 44일 동안 더 많이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 그 조정 기간은 21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17년도는 워낙 상승장도 길고 조정 기간도 길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와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2025년 현재 그 조정 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짧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흐름이 전혀 뭐 이상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이었죠. 이 영상에서 조정장의 종료는 앞으로 2주 내에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2주로 봤던 이유는 이 트럼프의 취임식, 그러니까 1월 20일이 트럼프의 취임일인데 이때를 좀 전후로 해가지고 변곡점이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조정장의 종료, 그러니까 직전 최고점인 108K를 넘어서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조정 기간이 지금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또 추가적인 낙폭도 사실상 지금 마이너스 1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이 좀 더 있다 하더라도 뭐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전혀 이상한 흐름이 아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이 조정장 속의 흐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조정을 전혀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리플도 살펴보게 되면 이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 그 낙폭이 마이너스 4.5%니까 비교적 꽤 큰 하락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일봉은 플러스 2% 정도, 그래서 지금 뭐 3,500원의 벽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그 낙폭을 상당히 또 만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됐느냐? 뭐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빵형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요 사진을 올렸는데 요 사진을 올렸던 그 시간이 오늘 아침 9시 10분, 그러니까 어제 일봉이 마감된 직후에 요 사진을 올리게 되면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진짜 이 사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트럼프가 가운데 있고 또 빵형, 그 다음에 이 리플사의 CEO로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어젯밤 만찬에서 트럼프와 함께한 것은 최고였다, 그러면서 2025년을 강하게 시작을 한다, 이렇게 트윗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 정말 모든 것을 말해줬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대세 코인은 이 리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이 한 장의 사진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빵형이 왜 이런 지금 트럼프가 초대한 이 만찬에 가게 됐을까? 그 이유를 또 살펴보게 되면 저는 요것에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요것이 1월 6일 이틀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애플부터 리플까지 돌아온 트럼프의 3천억 원 초대박 기부금이 모였다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했을 그때가 아니라 당선이 된 이후에 기부금이 모였는데 그 금액이 3천억 원이 넘었다, 요것이 기사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3천억 기부금을 누가 기부를 했느냐, 쭉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뭐 포드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가 100만 달러, 약 한 14억 7천만 원씩 기부를 했고, 또 이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제너럴 모터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AT&T, 스탠리 블랙앤데커도 기부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쭉 보시게 되면 팀 쿡, 애플의 최고 경영자,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또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CEO죠. 또 샘 올트먼, 오픈 AI의 CEO고, 또 우버의 CEO 등
빅테크의 거물들도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하고, 그리고 제약업체인 화이자도 기부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기부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플은 자체 가상화폐로, 그러니까 리플이죠,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4억 원을 트럼프 당선인 측에 기부를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빅테크의 거물들도 대략적으로 한 100만 달러씩 기부를 했는데, 근데 리플은 지금 500만 달러를 기부를 하면서 가장 많은 기부를 트럼프에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찬에 지금 초대돼서 이 빵영하고 이 리플의 CEO로 최고 법률 책임자도 참석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빵영, 이 리플사의 CEO만 간 것이 아니라 이 최고 법률 책임자까지 함께 갔다라는 얘기는 아마 이 자리에서 현재 이 리플 소송에 관한 그 얘기를 했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얘기를 자세히 들은 트럼프는 소송 종료에 대한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좀 수긍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으로 이 리플사의 소송 종료는 뭐 그야말로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도 좀 보여드리면, 이곳은 1월 7일 어제 나온 기사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선 승리로 리플은 미국 내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리플의 소송 종료가 확실시되는 그런 발표가 나온 이후에 본격적인 미국 내 사업 확대를 위한 발표들이 하나씩 나오게 된다면 리플의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올해의 이 대세 코인으로서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최소한 올해만큼은 진득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문제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